사로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오전 7시 34분입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도, 사망자 수도, 위중증 환자 같은 방역 주요 지표도 역대 최다치 경신하고 있고요. 또 새 바이러스죠. 오미크론이 호남까지 번졌습니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 본격 시행됩니다. 특단의 대책 검토하는 정부의 고민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듣겠습니다. 총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이 지금의 위태로운 코로나 추이 이번 주에는 좀 진정되려나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지금 확산 추세로 봐서는 쉽게 진정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오미크론 변이 확산 저지라든가 그리고 지난주부터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매일매일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상황 김 총리께서 매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신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제는 호주 가셨으니까 대통령께서 못 하셨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가장 최근에 보고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3차 접종을 조금 빨리 당기고 그 속도를 내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병상 사정, 의료 대응 역량이 여러 가지 위기라고 하는데 상황이 어떤가 또 그랬을 때 일선 병원에 계시는 병원장님들이 지금 제일 우려하는 상황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저도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체크를 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의 특별 주문 사항이 혹시 있었습니까? 최근에? 결국은 이제 현장 대응력을 높여달라.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병상이 몇 개 남은 걸로 나오는데 현장에서 보면 아직도 병상을 대기 중이고 입원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1,000명 이상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허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챙겨보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요. 자, 준비 없는 위드 코로나로 인한 의료 시스템 붕괴를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 바이러스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미리미리 대처를 못했다라고 지적하시면 그 점은 저희들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바로 또 정치적인 논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고요. 아마 국민들께서 2년 동안 지쳐 계시고 특히 그 피해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집중되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일상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단계는 시작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다만 우리가 이제 그때 우려했던 것에 이제 확진자 숫자는 늘 것이다. 다만 의료 대응 영역은 일정 부분 받쳐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도 이제 그 고위험군 그다음에 고령자들한테 있어서 이 백신 효과가 너무 빨리 감소한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3차 접종을 좀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방역 패스 없이는 식당, 카페 하지 못하는데 이제 계도 기간이 끝났으니까요. 이거 수치가 어기면 과태료 부과하죠. 지금 그런 정도로 조금 강화를 해야만 그래도 국민들께서 그동안 협조해 주신 이 성과가 무산되지 않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세에서 17세 청소년층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청소년 백신 접종 강조하는데 접종률이 이렇게 기대만큼 빨리 오르지는 않아서 걱정스럽겠습니다. 우선 이제 어머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고3 수험생들 할 때는 거의 후유증이 없었거든요. 한 분이 한 80일 가까이 돼서 학생 한 분이 돌아가신 것하고 또 한 분이 조금 중증으로 갔다가 회복된 거고 두 케이스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너무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정확하게 이제 과학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도 많이 앞서서 이 청소년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경우를 보더라도 오랜 고민 끝에 또 전문가들의 토론을 끝에 백신을 접종하는 게 오히려 아이들 보호에 낫겠다고 해서 실시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너무 지나친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기사를 봤더니 그 자녀는 사실은 맞고 싶은데 부모가 막아서 못 맞으니 뭐 갈등이 생긴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심지어. 예, 아무래도 그 예. 마음 카페 같은데 이런 이제 그 어머님들의 그 예. 저 커뮤니티 내에서 네. 조금 이제 지나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청소년들이 어떤 접촉 후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것보다는 이 친구들이 이제 감염이 일종의 말하자면 이렇게 확진이 되었을 때 예. 생기는 또 후유증도 또 우리는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어머님들께서 너무 과도하게 어느 한쪽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예. 정부 측이라든가 혹은 과학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시면 예.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 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역 패스 이게 오늘부터 시행되는데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요. 예. 근데 내년 2월부터는 이제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반발이 거세던데요. 이게 고3 학생이 헌법 소원 심판 청구했고요. 그러면 자, 청소년 방역 패스 계획대로 시행될까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가고 예. 이 방학 중에 바로 이 청소년들에 대한 역시 접종을 계속 저희들로서는 독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저 말하자면 가능한 이 바이러스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본은 지금 저희들이 쌓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일부 언론에서는 이 청소년 방역 패스 시점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던데요. 그거는 예. 지금 저희들이 2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예. 지금 방학 중에 접종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어머님들도 설득이 돼야 되고요. 네. 그래서 아직 그걸 섣불리 뭐 그렇게 뭐 날짜를 조정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올 때는 아닙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백신 추가 접종 간격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애초 6개월에서 3개월을 줄였는데 이게 영국과 그리스에 이어서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세 번째죠. 네, 요 비슷비슷한 결정을 내린 나라들은 더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예. 영국은 이제 제일 우리들이 몰랐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백신의 효과 자체가 예. 의외로 한 3개월부터는 조금 이제 떨어지더라.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이 좀 정확하게 예측을 못했던 건데요. 예. 뭐 그런 점에서 다른 나라들도 전부 다 이 접종 간격을 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중 아까 말씀하신 영국이나 그리스 같은 데는 지금 명확하게 3개월로 했고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 문제 때문에 이 전문가들한테 계속 토론을 붙였습니다. 예.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들께서 접종 간격을 당긴다고 해서 뭐 예상되는 다른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건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지금 그나마 왜냐하면 이 접종 간격을 그렇게 당겨주지 않으면 네. 지금 빨리 고위험군이라든가 50대 이상 또 60대 이상 이분들이 접종이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더 커지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이 연말까지 그래서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예. 백신 접종에. 예. 이렇게 6개월에서 3개월로 간격 줄인 거 총리께서 결단하신 겁니까 이거? 아니 이건 어떻게 저희들이 그냥 결단이 아니고요. 과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제 충고를 들었는데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 접종 간격을 당기는 게 그나마 이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냐라고 여쭤봤을 때 전문가들이 예. 지금까지는 다른 어떤 이상 반응이라든 그런 보고되지 않는다, 괜찮겠다라고 그분들이 말씀하셨죠. 예. 총리님께서도 3차 접종 부스터샷 맞으셔야겠네요. 예, 지난주에 저도 했습니다. 아, 벌써 하셨습니까? 예. 부작용 같은 거 안 생기셨고요? 좀 예. 미안할 정도로 저희들은 바로 그 후유증 없이 지나갔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게 1차 접종 때 부작용 좀 경험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 때문에 예. 저희들이 많은 그 어려움
있습니다. 네. 예, 그분들 그런 경험들 때문에.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접종 간격 3개월로 앞당겼으니까 이제 3차 접종률 좀 빨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지난주 같은데 일일 한 70만 가까이가 접종을 하셨거든요. 예. 정도 이런 정도로 국민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뭐 예. 저희들 나머지 백신 양이라든가 나머지 공급 체계 이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지난달 초에요.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하고 나서 사실 정부 예상보다 빠르게 방역 지표가 악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지 그렇습니다. 예. 이제 총리님께서도 지난 금요일에 특단의 대책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이번 주 중에 발표하실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위중증 환자들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의료 대응 능력이 되느냐 네. 아니냐 이제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확진자 숫자가 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건 저희들이 원래 애초에 예측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너무 확진자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위중증 환자 숫자도 늘고 그랬을 때 우리 의료 뭐 병원의 병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감당을 못하면 그건 정말 위기잖아요. 예. 대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도저히 이거는 뭐 피할 수 없이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네. 국민들한테 사정을 쭉 말씀을 드리고 예. 뭐 그런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은 뭐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 전문가들은 하루가 급한데 왜 안 하느냐고 하시지만 그만큼 또 국민들이 2년 동안 견뎌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거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집중된 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로서는 고려 안 할 수 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 특단의 대책으로 고려하시는 것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를테면 뭐 교회 같은 곳에 그 방역 패스 확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다중 이용 시설에서 여러 가지 접촉이 늘어나면 예. 또 이제 이런 확진자 숫자 넣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하고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라든가 예. 뭐 이런 몇 가지들 또 이제 이렇게 그런 방식을 엮어야 되겠죠. 예. 영업 시간 제한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겠죠. 뭐 지금 이제 제가 또 예. 잘못 말씀드리면 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도될 것 같아서 네. 조심스러운데요. 네. 그것도 다 이제 말하자면 쓸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나 네.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그 상황이 악화되면 비상 계획을 발동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비상 계획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비상계획이라 그러니까 이제 예. 외국에서 썼던 이제 소위 락다운이라고 그러죠. 한 예, 사회 예. 전체를 멈춤. 네, 네. 전부 근데 우리 사회는 특성상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런 방식을 썼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의 네네. 특징상. 그러니까 그거를 쓰지 않고 그나마 이 이제 흐름 자체를 이 코로나의 확산의 흐름을 조금씩 누그러뜨리면서 예. 말하자면 최악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막아내는 그 우리 사회 그런 영향을 믿고 또 국민들의 협조를 믿고 예. 그렇게 가야죠. 뭐. 예. 예. 그 상황 악화 지표로요. 예. 뭐 일부 언론에서 뭐 사망자 100명, 뭐 신규 확진 8,000명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글쎄 뭐 이제 네. 많은 분들이 또 전문가들의 견해를 빌어서 그렇게 예. 말씀을 하시는데 네. 뭐 정부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분들의 충고에다가 네. 또 달리 또 고려할 여지도 요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같이 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으로서는 전면 봉쇄, 락다운은 이거 전혀 고려 대상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 사회가 그걸 이해드리겠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부가 대선 때문에 강력한 방역 조치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사실은 들리는데요. 좀 지나친 겁니까? 이런 의심은?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여야 보수 진보 따져서 전파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건 좀 지나친 판단인 것 같고요. 예. 적어도 정부로서는 과학의 영역에 속한 어떤 이 문제를 네. 그 과학자들의 어떤 판단을 토대로 나머지 이제 뭐 우리 내수 경제라든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합니다. 여기서 뭐 지금 대선까지 의식할 만큼 그렇게 저희들이 여유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장 생존의 벼랑 끝에 불린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이 있고요. 또 반대편은 의료 대응 역량도 한계에 달했고 또 방역 당국 또 공무원들 모두 지금 사실 지치고 진이 빠진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사실 국무총리로서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해법 찾는 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어떠십니까 요즘? 그래 뭐 매일매일 정말 피가 마르는 심정이죠. 뭐 예. 그런데 각 예. 부분에서 예. 국민 한 분 한 분부터 해서 여기 있는 어려워지는 공직자 모든 분들이 전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 결코 우리가 또 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까지 국민들이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막아낼 수 있었고 또 금년에 이 어려운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무역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우리 경제의 대외적인 어떤 경쟁력 같은 거는 충분히 지금 살아냈고요. 예. 뭐 이런 것 정도를 고려한다면 저희들로서는 모두 다 더 마지막까지 요 고비를 넘길 때까지 뭐 잠시도 숨쉬지 함부로 예. 쉬지 않겠습니다. 네. 여야 대선 후보들이요 50조 원, 100조 원 들여서 소상공인들 손실 보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에 넣자 주장까지 나왔고요. 총리님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선 뭐 이 대선에 예. 후보자들께서 공약한 부분을 예. 정부에서 있는 사람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고요. 예. 다만 정부로서는 아직 내년 예산 쓰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에는 집행 계획들 촘촘히 이렇게 이제 세워서 네. 내년 지금 이번에 겨우 통과된 지 뭐 이제 한 일주일 됐나요? 예. 한 열흘 됐네요.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거냐에 지금 정부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여야 후보들께서 이렇게 공약한 거라면 여전히 이제 이 재원은 어디서 조달할 건가 예.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국회에서 이거는 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정부 보고 지금 아직 새 예산을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준비도 안 됐는데 네. 다시 또 새로 예산안을 다시 짜라는 말씀이잖아요. 추경이라는 게. 예. 그 정부 보고 하라 그러면 지금 사실 정부로서 난감하고 네. 다만 두 후보께서 일종의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고 약속할 수 있는 것 공약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두 후보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다 정당에서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총리님 마지막으로요.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국민들 청취자들께 부탁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국민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중에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또 협조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이게 마지막 고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미크론 변이라든가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만 지금처럼 해주시던 대로 개인 방역 철저히 지키고 또 우리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를 취해 주시면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민들과 함께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부겸 국무총리였습니다.